마녀사냥 떼법 재판으로 피의자가 20년 과대 형량 받았으면 조용히 입 닫고 살아라. 길에서 내 눈에 띄면 맞아 죽을 거다.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지난 8월부터 모르는 사람한테 받은 SNS 메시지입니다. 자신의 사건 진행 상황을 SNS에 올릴 때마다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과 여성을 비하하는 말로 수차례 협박을 받았습니다. 하루하루가 마음이 골마가는 거라서 사실 오히려 더 불안해지죠. 저는 이게 더 묻지마 범죄라고 생각했거든요. 20년 후에 출소하는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를 언급할 땐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모르는 사람한테 범죄를 당했었던 건데 또 모르는 타인한테 공격을 받아서 그게 되게 위압감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IP를 추적한 끝에 메시지를 보낸 20대 남성을 특정했습니다. 이 남성은 다른 사람의 SNS로 욕설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와 협박죄 등의 혐의로 남성을 입건하고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오늘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 참고인으로 출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는 가림막 뒤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을 냈습니다. 가해자가 출소하는 20년 뒤에 죽을 각오를 하고 있다며 여전히 보복 범죄의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주소를 달달 외우면서 다음번에는 꼭 죽여버리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숨이 막히는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공판 기록을 열람하려고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해자에게 신상 정보가 노출된 것인데 이 모든 게 재판부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수차례 거절을 당했고 겨우 받을 수 있는 건 공소장뿐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재판 당사자가 아니니 가해자에게 민사소송을 걸어서 문서송부 촉탁을 하라고. 피해자는 1심 법원이 반성문 제출 등을 감경 사유로 인정한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근데 1심 공판 내내 살인 미수에 대해서 인정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어떻게 이 가해자의 반성이 그리고 가해자의 인정이 양형 기준이 되는지는. 이날 국감에선 여야 의원 모두 한 목소리로 형사소송 재판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부산 고등법원장은 일련의 사태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면서도 화살은 법원이 아닌 검찰을 향해야 한다고 말해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30대 이모 씨는 지난해 5월 20대 여성을 쫓아가 폭행에 기절시키고 성폭행을 시도하려다 도주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성폭행 시도 증거가 부족하다며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피해 여성의 옷에서 이 씨의 DNA가 검출되면서 2심에선 혐의가 강간 살인미수로 변경됐고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됐습니다. 피해 여성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피해자는 20년 이후부터가 시작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과정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씨가 구치소 수감 중 동료에게 출소하면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확인돼 또 재판을 받게 될 처지가 됐습니다. 나가서 피해자를 찾아가서 죽여버리겠다, 더 때려주겠다. 저한테 2주 동안 그렇게 하루도 빠짐없이 얘기를 했고요. 당시 이 씨는 30일간 독방 감금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는 이 씨를 추가 조사해 보복 협박과 모욕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부산지검 서부지청으로 송치했습니다. 검찰이 추가 기소하면 이 씨는 재소자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해 5월 30대 이모 씨는 부산에서 집에 가던 여성을 쫓아가 뒤통수를 폭행했습니다. 이 씨는 여성을 기절시킨 다음 성폭행을 시도하려다가 인기척을 느껴 도망갔습니다. 성폭행 시도 정황은 있지만 증거가 부족해 이 씨는 살인미수 혐의로만 재판에 넘겨졌고 1심 재판부는 이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2심 도중 피해자의 옷에서 이 씨의 DNA가 검출돼 성폭행 증거가 나왔습니다. 검찰은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고쳤고 이 씨는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씨는 즉각 형량이 무겁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0년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나 수단을 볼 때 징역 20년이 부당하지 않고 강간살인 미수로 공소장이 바뀌는 과정에서 방어권에 침해되지도 않았다고 봤습니다. 직접 선고를 지켜본 피해자는 20년 뒤가 걱정이라며 호소했습니다. 피해자는 20년 이후부터가 시작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과정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10년간 신상 공개와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돼 이 씨의 신상은 성범죄 알림이를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엘리베이터 앞 여성의 머리를 걷어차고 쓰러진 여성을 둘러엎고 사라진 남성.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당시 모습입니다. 가해 남성은 1심에서 살인 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 중에 여성이 입고 있던 바지에서 남성의 DNA가 검출돼 강간 살인 미수로 공소장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성폭력 범죄의 수단으로 범행했다며 확실한 예견이 없어도 자신의 폭행이나 성폭력 실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범행 당시 여성인 줄 몰랐다고 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1심보단 8년이 늘었지만 검찰이 구형한 35년에는 못 미치는 판결에 피해자 측은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피고인은 여전히 반성을 하지 않았고 오늘 선고일까지도 태도를 미뤄봤을 때는 본인이 한 일을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아직도 의문입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와 함께 피고인의 정보를 10년 동안 정보통신망에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신상 공개와 달리 형이 확정되면 성범죄자 알림이에만 정보가 등록됩니다. 변호인과 함께 법정으로 들어서는 20대 여성.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 여성입니다. 재판이 끝난 후 다시 모습을 드러냈는데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울음을 터뜨립니다. 선고를 지켜본 피해자는 검찰 구형보다 낮은 형량의 실망감을 드러내며 여전히 보복이 두렵다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냥 살지 말 걸 그랬습니다. 죽으라는 얘기랑 똑같은데 출소하면 그 사람 50인데 저랑 나이 4살밖에 차이 안 나는데 저렇게 대놓고 보복하겠다는 사람을. 사건 발생 1년이 지났지만 피해 여성은 아직도 그날 일을 기억에서 지울 수 없습니다. 왜 죄 한 번도 안 저지른 사람한테 이렇게 힘든 일을 만들게 하는 건지. 나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재판엔 가해자와 함께 구치소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남성도 나타나 출소하면 보복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나가서 피해자를 찾아가서 죽여버리겠다, 더 때려주겠다. 저한테 2주 동안 그렇게 하루도 빠짐없이 얘기를 했고요. 이 남성은 보복을 막기 위해서라도 가해자의 신상 공개와 함께 더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